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북한은 공포정치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곳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과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군 대체 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물류 운송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길을 열어 북한의 공포정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은 공포정치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화통일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의 시간에서 현재 북한 체제가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탈북 현상과 관련해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해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과 체제 유지에 절망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의 간부와 군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군의 날 기념사의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 탈북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상황이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북한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를 누리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민주평통 해외지역 자문위원들로부터 북한과 관련한 정책 제언과 함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민주평통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제3차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의장은 첫 일정으로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전략자산인 B2와 B-52 폭격기를 시찰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순진 합참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 의장은 미 전략사령관 헤이니 대장으로부터 핵심 임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B2와 B-52 폭격기를 직접 둘러보고 유사시 한반도에 제공될 확장 억제 전력의 공세적이고 적시적인 전개 의지와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과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미 측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a very important alliance for us, and we want to hav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So we work very closely. 미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 운용, 우주작전, 사이버 방어 등 전 세계적 타격과 전략적 억제 임무를 맡고 있는 핵심적인 통합 전투사령부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을 시찰한 이순진 합참의장은 곧바로 워싱턴으로 건너가 한미 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 군사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마하 미 전략사령부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국군수송사령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물류 운송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지 3일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도 군이 팔을 걷고 대규모 물류 수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물류 운송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시작으로 부산항과 여수, 관양항에 컨테이너 운송 화물 차량 100대와 운전 요원 병력 200여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75%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항에는 화물 차량 55대와 운전 요원 110여 명을 집중 투입시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대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가시화되는 지난 주말부터 비상 대기 태세에 들어가 최단시간 내에 신속히 수송 지원에 나서므로써 부산항의 물류 기능이 정상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완벽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300여 명의 병력과 화물 차량 150여 대를 투입시켜 총 1022TU의 컨테이너를 운송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군 보급 수송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차량과 운전 요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상명대학교가 창주국방과 드론의 군사적 운용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드론의 가능성을 미리 엿보는 자리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명대 안보통일연구소와 영상미디어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드론 개발 추세와 국내 기술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군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방에는 땅과 하늘이 따로 있지 않고 안보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지 않기에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안보에 적용하는 것은 군, 산, 학이 삼위일체가 되면 더욱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무인기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산, 학, 연, 군의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 농업, 재난감시, 경찰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기업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종류와 항법 시스템도 소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박사는 발표에서 무인 항공체계 적용을 위한 표준 재정과 주파수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상명대 군사학과 최윤철 교수는 시장 적응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드론을 개발하다 보면 아마도 우리가 적시적으로 대응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그 핵심에는 역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주식회사 순비의 오인선 대표는 육해공군의 각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의 드론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에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드론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아주 획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전식 드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의 군사적 운용 방안을 발표한 문성철 육군정보학교장은 국내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드론 활용 가능 분야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미나 이후 군사작전 현장을 가정한 감시정찰 드론과 공격용 드론의 운용 방안 시범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호국과 안보를 주제로 군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공모전인 호국미술대전 개막식과 시상식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회화와 조소, 서예 등 6개 분야에서 입상한 206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개막식에는 군과 문화예술계 인사, 호국미술대전 입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이 육군과 국민의 진솔한 소통의 장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더욱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국과 안보를 주제로 열린 호국미술대전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만 16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회화와 조소, 서예, 디자인 등 6개 분야 1,700여 작품을 접수받은 가운데 부문별 최우수와 우수, 특별상 등 입상작으로 선정된 206점이 전시됐습니다. 대상에는 육군 54단 유상우 일병의 조소작품인 도마의 혼이 선정됐습니다. 도마의 혼은 안중근 의사의 조국 독립을 향한 의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단지된 손과 한반도, 무궁화 이미지로 호국 의지를 형상화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군에서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개발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21개월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스스로도 경험한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육군은 호국미술대전 입상작을 오는 25일까지 전쟁기념관에 전시한 뒤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다음 달 8일부터 20일까지, 양구인문학박물관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시합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해 국민과 육군이 만나 나라 사랑과 호국 의지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2일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얀 도화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나라사랑 미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림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반도 지도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소녀, 그리고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의미의 조화 등 이번 행사의 주제인 나라사랑 상상하다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그림들이 하얀 도화지에 피어났습니다. 6.25 전쟁 그 당시에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요. 그때 아빠가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어요. 오늘 운 좋게 날씨 좋아서 이게 즐겁게 그리고 갈 것 같고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참가 범위가 확대돼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역대 수상작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시상은 대상과 금, 은, 동, 장려상, 입선 등으로 나눠 오는 10월 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노동자들의 탈북이 잇따르며 수용소가 탈북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전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조차도 집단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단 탈북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당황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보위부 검열단을 급파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외교 라인의 핵심인 궁서궁 부상의 숙청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에는 그야말로 노동자, 주민, 간부 등 너나 없이 탈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교부 총영사관의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노동자는 약 10명 정도. 현재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단 탈북이라는 점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례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 관리 책임자가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로 약 2만 8천여 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중 수입의 반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에서 가져갑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노예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과중한 강탈 등에 시달리다 탈북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달 두만강 일대 홍수의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에서 150달러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등 금전적 압박도 탈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의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감시 인력을 열심히 보내며 어떻게든 탈북 행렬을 막아보려 혈안이 돼 있긴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1차원적인 감시 체제만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 대책 없이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입니다. 북한 유럽 외교의 핵심 인물인 궁서궁 외무성 부상의 숙청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궁 부상이 태영호 공사의 탈북 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당해 가족과 함께 지방협동농장으로 추방됐으며 이외에도 유럽 라인의 간부 4명도 좌천됐다고 전했는데요. 궁 부상은 특히 보직 해임과 함께 당원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18년간 북한의 대유럽 외교를 총괄한 핵심 간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태영호 공사 망명에 더해 러시아 외화벌이 간부의 탈북까지 이어지고 있어 김정은은 현재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공포 통치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마저도 숙청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의 공포 통치는 체제 불안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의 환멸을 느낀 북한 핵심층의 계속되는 이탈. 소위 뛰어난 출신 성분들로서 김정은을 지지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탈북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되는 탈북 사태를 막무가내식 공포 정치로 막아보려다 정권 몰락으로 스스로를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것은 아닐지 그 자승자박의 결과를 김정은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3회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식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선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는 31일까지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방허브 게시판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체계 통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2017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군인과 일반인 대상이며 5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 교수부 학생 선발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오는 23일까지 2017년 매체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이며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통과의 통일대화 행사에서 북한 체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남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를 누리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